AI가 결국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갈까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하시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아주 놀랍고 또 낙관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의 시각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이 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핵심이죠.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걸 보면서 내 직업은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늘 반복됐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요, AI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도구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AI의 진짜 영향을 알려면요, 우리가 맨날 쓰는 챗봇,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젠슨 황은 AI가 그냥 좀 더 똑똑해진 앱 같은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젠슨 황은 AI를 플랫폼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기술 하나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용 PC를 처음 만났을 때, 인터넷을 처음 경험했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기본 규칙이 바뀌는 그런 거대한 변화라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 소프트웨어는요, 사람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준 엑셀 파일 같은 그런 정형 데이터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AI는 어떻죠? 우리가 그냥 막 던져주는 말, 사진, 목소리, 이런 뒤죽박죽인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알아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젠슨 황은 이걸 아주 재밌게 5단 케이크에 비유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AI라고 부르는 AI 모델은 사실 이 케이크의 네 번째 층에 불과해요. 그 밑에는 에너지, 반도체, 클라우드라는 어마어마한 기반 산업이 받치고 있고요. 맨 위에는 이걸로 실제 돈을 버는 앱들이 있는 거죠. AI는 그냥 기술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 생태계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이 결국 우리 일자리를 다 없애버릴까요? 젠슨 황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를 하나 듭니다. AI 때문에 특정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얼마나 보기 좋게 빗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상의학과 의사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그냥 엑스레이 사진 띄워줘라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를 진단하고 돕는 거죠. AI는 그 중에서 사진 판독이라는 하나의 업무를 자동화해준 것뿐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의사들은 환자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병원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면서 영상의학과 의사 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업무와 목적을 구분하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AI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자동화해주지만 그 일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더 잘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500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부족한 간호사의 숫자라고 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죠. 간호사들도 똑같아요. 하루 업무의 거의 절반을 차트 작성 같은 서류 작업에 쓴다고 해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AI가 이 지루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럼 간호사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본연의 목적인 환자 돌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AI 열풍이 그냥 한때 뜨고 마는 기술 버블은 아닐까요? 이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젠슨 황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공사입니다. 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명의 기반을 새로 까는 수준의 일이라는 거죠.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보세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만 해도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인데 이게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필요한 총 투자액은 수조 달러, 그러니까 경단위를 훌쩍 넘어설 거라는 예측입니다. 우린 정말 이제 첫 삽을 뜬 셈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인프라라는 게 그냥 컴퓨터 속 코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땅 파고 건물 짓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 컴퓨터 공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AI 공장들이요. 이런 걸 지으려면 누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전기 기술자, 배관공, 건설 노동자 같은 수많은 기술직 일자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런 숙련 기술직 노동자들의 연봉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AI 혁명이 단순히 IT 전문가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버블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시장 신호가 뭔지 아세요? 지금 돈이 있어도 AI의 엔진인 GPU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리는 것조차 힘들어요.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해서 심지어 몇 년 된 구형 모델 가격까지 오르고 있대요. 이건 가짜 수요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수요라는 뜻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젠슨왕이 보는 AI 혁명의 진짜 핵심은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됐다는 그 접근성에 있습니다.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C 언어니 파이썬이니 하는 어려운 컴퓨터의 언어를 배우려고 끙끙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컴퓨터가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의 이 말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잡한 코드를 한 줄도 몰라도 그냥 대화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라고 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능력은 코딩 실력이 아닙니다. 그 대신 AI에게 어떻게 명확하게 지시하고 어떻게 좋은 질문을 던지며 AI가 내놓은 결과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 바로 이런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기술 능력이라기보다는 기획력과 리더십에 더 가까운 역량이죠. 자,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AI가 이제는 누구나 손에 쥘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미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